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착각? 자기를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이제 연인으로 생각하고 아픈 날까지 자꾸 앞서가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집이랑 다 정리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아 지금 그쪽 부부관계 정리, 결혼관계 정리하고 올 테니 기다려달라. 네. 아 유부남이에요 뭐야? 또 네?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었구나. 그러니까요. 완전히 진짜. 그냥 악질이다 이거 좀. 결국 핵심이 그거였던 거죠? 핵심. 차츰차츰 이게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면서 너랑 같이 살겠다. 너랑 뭐 그러니까 우리 둘 닮은 애 낳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도 허락받아야 되고 외부인 만나는 건 아예 차단하고 전화번호, 핸드폰 다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있었었죠, 상황이. 완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걸 많이 요구를 했었고 와 이건 너무 돌았네. 진짜 어질어질하다. 지금 옆에 지금 따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한다라는 게 지금. 어렵죠. 아우. 찍자고 막 자꾸 그래서 핸드폰을 옆에다가 아니면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었거든요. 그건 싫다고 안 하고 싶다. 이게 이제 돌을 넘어가니까 이분도 못 참는 거지 이제. 근데 너무 무서워서 예전에 뭐 내가 남자를 때려도 저만큼 날아간다. 때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공포에 시달려서 신고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겁박을 또 저런 식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자니 또 안 만나자니 이 돈이 아깝고 이 돈을 해결해야 되고 아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네요. 자 그러면 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그 랑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왜요? 연락을 네? 할 수 없다? 왜요? 왜죠? 지금 저희가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 응? 접근금지 신청은 왜 했어요? 이제 그분이 예. 1월 15일에서 16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어머니한테 폭행을 해가지고 폭행요. 어느 정도 폭행이셨어요? 이제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찢어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끝낸 적이 너무 세게 있었어요. 때렸는데? 머리를 핸드폰으로 네. 찍었다고. 핸드폰으로. 아 많이 찔렸다. 특수폭행이죠. 그날에 또 그분이 왔다가 가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잠깐 연락이 안 되셨던 거예요. 한 30분 정도? 근데 이제 그걸로 화가 나셔서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 사람 만나러 나가야 된다. 결국에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동네를. 동네를 찾으러 다니다가 차를 발견을 했는데 머리가 피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딸이 저거 다 발견했으니 봤다. 망정이지. 와. 딸이 다 봤다는 게 너무 힘들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그걸 어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너무 충격이 커서. 기억이 지워졌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진술했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니 핸드폰을 검사를 계속 하셨대요, 주기적으로. 근데 검사를 하다가 뭐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핸드폰으로 머리를 찍었다고 진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던 상황이었다면 이 정황을 경찰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로 뭐 어떤 조치가 내려졌어요? 지금 뭐 그분한테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회사로 전화 오고 이래서 스토킹도 같이 접수를 해가지고 접근금지. 네, 접근 금지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분이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집 앞에까지. 접근금지 명령 했는데도 뭐야? 저분이에요? 예. 근데 무섭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다. 야, 접근금지 한 상태에서요? 예. 뭔가 CCTV를 좀 살피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무서웠겠다. 난 보는데도 무서워가지고. 특이 사항으로 보면 CCTV만 찍고 갑니다. 저 사람. 그분은 저희가 어머니가 언제 쉬는지도 알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집에 없는 시간에 오셨거든요. 집에 없는 시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만남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저희는 왜 온 건지 모르니까. 저거는 왜 그런 걸까? 지금 저 행동은 뭘 그러니까요. 의도를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이런 행동 왜 이런 걸까요? 그냥 뭐 저 화면만 봤을 때 추측으로는 일단 CCTV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자기가 나중에라도 올 때 뭐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뭐 부분을 피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좀 약간 불안감을 더 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계획적이다 이거는. 그 이후로 지금 씨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제 문자는 계속 오고 있었고 이제 난 이제 차 해결 안 한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네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결해라. 아이고 그리고 차량 관련한 모든 일은 앞으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정리하세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힘들겠네요. 조만간에 경찰서든 법원이든 봅시다. 애초에 본인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니까는 이제는 네가 해결해라. 저희가 보기에는 애초부터 그냥 해결할 마음은 없었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의뢰인과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뭐 희망 고문을 하다가 이제 뭐 들어주지 않고 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접근 금지 명령도 저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이제 조치를 내리는데요. 거기는 뭐 100m 이내로 뭐 접근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유선, 무선 뭐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면 안 돼요. 이미 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기고 있는 거죠. 네. 의뢰인분들은 그럼 탐정님들 만나기 전에는 뭐 어떤 조치를 좀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예요? 그냥 무작정 그쪽을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 줄 줄 그냥 알고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이 탐정분들이 이제 직접 또 뜨셨으니까 그래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한 개인이 또 한 개인은 아니 근데 너무나 많은 힘들어. 금전적인 피해예요. 이거 한 명이 감당 못합니다. 이게 금액적인 스펙 이게 규모 스케일뿐만이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한 대 다 들어가 응축되어 있는 있어. 완전 그런 사건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경찰에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수사로 나가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 정리를 좀 하는 게 그나마 그렇죠. 좀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피말려 죽인 작정인데요 보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채권단들은 날릴 건데요. 이자가 하루 단위로 계속 올라가죠.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원금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세금도 가서세가 계속 붙고 과태료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하루라도 빨리 차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이제 저도 멸실말소라는 걸 조금 찾아봤어요. 이제 그거는 나한테 차가 없다. 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를 증명하면은 이제 멸실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조건이 3년 동안 운행 기록이 아예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과태료가 계속 날아오고 뭐 하이패스 미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누군가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하고 거죠. 있다. 그래서 있겠죠 누군가가. 그 말은 뭐 어쨌든 이게 계속 대포차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17대 차량 중에 일부는 대포차가 되어 있을 확률도 있지 있겠죠. 않습니까? 있을 수 지금 있겠죠. 현재까지도 세금, 그다음 교통범칙금, 그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다고 자, 합니다. 그 세금이나 교통범칙금 같은 게 다 저분이 그렇죠. 떠안아야 됩니다. 명의 차니까. 저분 명의 차니까. 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따님이 지금 멸실말소라는 거를 알아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좀 거예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제 운행하지 못할 때가 되면 폐차를 하고 이제 말소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났는데 이게 뭐 차가 뭐 완전 반파돼갖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뭐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말소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소 방법을 좀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차량의 연령이라든지 네. 뭐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뭐 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봐서 사실상 이게 멸실된 걸로 보인다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말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법령 위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운행이 차량이 되고 오는데 과태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연식도 상당히 오래돼야 돼. 한 10년, 15년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실말소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있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네. 거고. 그럼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 17대 차를 다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찾는 게 가장 좋은 그럼 방법이죠. 만약에 다 찾게, 찾았으면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으면 캐피탈에 넘겨야죠. 어. 그리고 그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만큼만 이제 내고. 해결을 해야죠. 아. 이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은행 앞으로 지금 17대 차라는 명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17대가 이제 저분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네. 개인 회생이나 파산도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 조금 포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이.